우리가 증상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꽤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제거인데요. 입안의 세균과 치태를 제거하는 관리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물리적인 제거예요. 그래서 이 잇몸 건강과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습관으로 양치질과 치질을 권해드리는 것이 치태와 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권해드리는 것이고, 질문해주신 가글 용액이라든지 또 먹는 약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셔야지, 나는 양치질을 안 하고 가글만으로 구강 위생을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네,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많이 겪는 불편감은 이가 시리다 라는 거랑 치아가 마모가 된 것 같다, 이 사이에 구멍이 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치아를 덮고 있던 치석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치석이 내 치아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가 이렇게 홀쭉해지고 구멍이 난 것처럼 느껴지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치아에 치석이 이렇게 잘 생기는 부위가 잇몸과 연결된 부위, 치아의 뿌리 쪽인데, 이 치석을 걷어내고 나면 치아의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치아의 뿌리는 치아의 머리 부분에 비해서 이런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찬물이라든지 찬바람 이런 것들에 더 과민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치석이라는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어서 추운 줄 몰랐다가 저 이불을 확 치워버리니까 춥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 깨끗하지 않은 이불을 덮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불 속에서 뭔가 계속 안 좋은 이물질이 생기고 내 몸을 병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깨끗하지 않은 이불은 걷어내는 것이 낫고요. 그 치석 제거, 스케일링 이후에 이가 시린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선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좀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치석 제거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스케일링의 주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 습관, 또 이 사람의 관리 능력,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잘 하는 분들은 사실 그 간격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되고,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전신질환이 있거나 내가 좀 몸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하는 게 좋겠고요. 나라에서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나라에서 보험으로 지원되는 것은 연에 한 번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는 것은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 1년에 한 번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뭐든지 잘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치과 의사니까 당신은 이거는 절대 하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말씀드린 금연하는 것과 음식으로 생각하면, 충치와 잇몸 건강을 해치는데 너무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당을 계속 입안에 치아에 붙어있게 하는 끈적끈적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끈적끈적한 음식, 좀 누가 이렇게 먹는 것을 옆에서 보면 저거 바로 좀 닦아내야 될 텐데, 좀 충치 생길 텐데, 이런 걱정이 들긴 해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당류, 과자류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 그리고 그걸 먹게 됐으면 바로 입을 최소한 헹구거나 아니면 양치질을 통해서 이렇게 치아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탕후루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는 어떤 원장님은 탕후루 먹고 이가 깨졌다, 충치가 생겼다 라고 해서 환자가 조금 늘어나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음식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을 사실 만족시키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끈적끈적함, 그리고 당분, 치아가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깨짐이나 이런 마모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치질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에 뭔가 붙어있는 것들을 바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물을 드셔서 그 입안에 있는 농도를 좀 희석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치과에 안 가고 싶은 이유는 사실 치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뭔가 아픈 걸 받게 되고 비용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걱정 때문에 치과는 안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치과에 갔을 때 겪게 되는 어떤 고통, 비용의 부담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주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커지기 전에,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찾아내고 치료하는 게 더 아프고 힘든 시술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진료를 보고 있는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명한 배우이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피부과를 가는 것처럼 치과에 온다. 그래서 피부과랑 치과랑 비슷한 시기에 예약을 그분이 이제 6개월마다 오시거든요. 정말 이렇게 딱 약속을 잡아 놓으면 미루는 거 한 번 없이 이제 딱 6개월마다 딱딱 정해진 날짜에 오시는데 치료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날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뭐 치석을 제거한다든지 클렌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뭐 돈이 되는 환자가 더 반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잘 유지되고 뭔가 손댈 게 없는 환자분들이 저도 몸이 편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미루기 시작하면 치과에서 내가 겪게 될 그 고통과 뭐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자주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치과를 멀리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상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꽤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원인이 생겼을 때 이것을 안 아프게 적응하려고 또 몸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아픈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그게 반복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프다가 괜찮아졌는데 이게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예를 들면 간단한 충치 치료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을 뭐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결국엔 발치까지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난 아파서 치과 가야 되겠다 라고 느끼는 순간은 조금 시기가 늦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치과에 갔을 때 내가 증상을 못 느꼈어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를 한다면 그게 사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위생 상태가 아주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관리가 좀 잘 안 된다거나 혹은 치과 치료를 많이 받은 분들 그러니까 입안에 보철물이 많다거나 임플란트가 몇 개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1년 사이 간격으로 보는 거는 저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잇몸병, 임플란트 여러 가지 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가 또 한번 답변 드리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